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3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지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람의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KF-21 수출형 버전까지 공개되자 일본에서는 당장 한국이 한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이렇게나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놀라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은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개발 분담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 수출을 이뤄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의 3가지 버전을 카이가 공개하자 한국은 수출을 통해 다양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향방에 대해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은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다른 국가들에게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버전은 KF-21EA입니다. EA는 일렉트로닉 어택으로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인데요.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AARGM-ER과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KF-21EA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으로 개발 중인데 우선 복저형 KF-21B를 개조해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개조하고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 EA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 ESM을 KF-21에 장착합니다. 이 중 3개 EA 장비는 2개 고주파 전자전 장비와 1개의 저주파 전자전 장비로 구성돼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거대한 전자전 교환 장비를 기체 내부에 장착해 적군의 레이더 및 무선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전자 교란을 발생시켜 적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 센서와 통신 유도, 미사일 유도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 무기입니다. 또한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2개가 장착되는데 주변의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직접 공격이나 전자 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데요. 우리가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하지만 상대방 역시 전자 공격을 해올 수 있기에 공격도 가능하며 방어 또한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RM 미사일과 EA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 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배열과 구조를 바꿀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버전인 KF-21EX는 KF-21의 성능 개량 버전 블록3의 새로운 명칭인데요. 기본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반면 KF-21EX는 5세대 전투기와 5.5세대 전투기 정도의 성능을 위해 새롭게 능력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세대로 개량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내부 무장창인데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다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와 F-35, 중국의 젠-20과 러시아의 수-520채밖에 없는 첨단 기술인데요. 그렇기에 일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가 처참하게 실패했기에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이에서는 KF-21 전투기가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 보람의 기본형에 있는 기관포 배치를 일부 변경하고 방배립식 무장창 공간에 내부 무장창이 신설되는데요. KF-21EX에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나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 EOTS 역시 내장형으로 바꿔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기타 A사 레이더나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 EW 스윗 등도 개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카이에서는 한 단계 더 준비 중인 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무인 전투기와 위성 데이터를 연결할 계획인데요. KF-21EX는 카이가 준비 중인 NACS의 미래 항공 우주 시스템의 결정체로 무인 전투기를 비롯해 위성 데이터 링크로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궁극의 6세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카이에서는 2039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은 KF-21SA로 이는 수출을 위한 버전입니다. 현재 카이에서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수출형 KF-21이 KF-21SA인데요. 카이 관계자는 수출 국가와의 협상이 초기 단계고 요구 조건이 유동적이라 실제 수출 성공 시의 장비와 성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해외 수출을 논의한다는 점이 우리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입장에선 완전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위원은 KF-21의 세 가지 버전 모두 이제 막 개발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다며 세부 설계 및 개발 비용을 받아 본개발로 가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KF-21EX는 개발 완료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KF-21이 2026년 본격 양산이 시작되며 양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의 위기감을 느낀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벌써 6세대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제서야 이 사업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절차 외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체의 제조는 3개국 공동기업체가 담당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체 개발을 IHI가 엔진을 미쓰비시 전기가 전자시스템에 기여하기로 했고 영국 BAE 시스템즈와 영국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일본보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진척이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른데요. 한국으로부터 천 공투를 구매해간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KF-21을 기반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는 분명 기술 공유, 자금 투입 비율을 가지고 일본과 장기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훨씬 간단한데요. 사우디에서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국에게 자금을 댈 테니 전투기 개발과 기술 영역은 오로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은 카이에서 공개한 세 가지 버전을 비롯해 궁극의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을 염두에 둔 만큼 이번 양산을 시작으로 실수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